너가 티볼리 타다가 이걸로 넘어왔잖아, EV3로. 예. 왜 EV3로 넘어온 거야? 티볼리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돈이면 차 유지한 구매 할부금 나가는 값이랑 비슷해가지고 바꿨습니다. 유류비 절감이 실제로 돼? EV3 기준으로 한 달 타면 기름값이 한 8만 원 나오고 티볼리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대략 32만 원 차이? 얼마나 타는데 차를? 한 달에 한 1,500 1,500? 정도 탑니다. 1년에 한 2만? 그 정도? 1년에 2만 정도? 1년에 2만 탔을 때 달에 거의 30씩 차이 나는 거네. 그렇다고 봐야죠. 이 차에 이제 옵션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옵션을 넣었고 이제 왜 그 옵션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. 옵션은 풀옵션에서 HUD랑 스피커 옵션 제외. 두 개만 뺐고, 뺀 이유는 기존 스피커가 생각보다 전기차 단계에서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들을만 했고, 그리고 이게 옛날에 K3 꼭 견적 낼 때 딜러가 한 말이 중형급까지는 이 스피커 옵션이 그렇게 돈값을 못한다. 그거는 안 넣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빼고 진행했고, HUD는 사실상 카플레이를 더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빼는 거지. 근데 약간 후회되는 거는 스피커는 넣었으면 괜찮겠다. 가상 사운드가 들어가니까 그게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서 그거는 다음에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넣고 뽑는 것도 추천. 이제 전기차를 타면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, 전기차가 이제 시내에서는 전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시내 전비는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오고 이제 고속도로를 올라갔을 때 장거리를 갈 때 이제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. 보통 시내 주행 출퇴근길 기준으로 하면 연비 한 8까지 나오는 편. 히터 안 켰을 때 기준 연비 8 정도 나오고, 히터 키면 연비 4. 거의 반토막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우리 할머니 댁이 전라도여가지고 전라북도까지 가는데 한 번 충전으로 완주가 가능하고 한 30%가 남아. 100%로 출발해서. 지금 그 배터리 풀로 충전하면은 계기판에 몇 정도 떠? 지금 기준으로 하면 500 후반대 나오는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처음 출고해서 여름에 출고했으니까 그때 몰고 다닐 때 기준으로 600까지 찍힙니다. 저도 EV6 탔을 때 보면은 송풍 단계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키로수가 막 10 몇씩 이렇게 막 깎이던데. 지금 해볼까요? 좋습니다. 410 410. 27도 1단 391 2단 1183. 와우. 나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확실히 네. 일반 아반떼, 소나타, 그랜저보다 전기차들이 차량 크기에 대한 급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. 이게 작은 애랑 큰 애랑 사실상 거주성의 차이는 있는데, 뭐 가속력도 옛날에 뭐 모닝 이런 거 엄청 느리고 그러잖아. 근데 이제 전기로 돌아가면 또 빨라지고, 그래서 이제 차 크기에 대해서 급이 나눠지는 그런 게 조금 덜해진 것 같긴 해, 확실히. EV3도 타보고 EV6도 타봤지만 EV6랑 비교해서 EV3가 그냥 타고 돌아다니는데 월등히 부족함을 느끼는 게 없거든. 그쵸, 아무래도 EV3, 6에 들어가는 모터가 마력이 한 250마력? 그리고 얘가 201마력?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50마력 차이는 사실 뭐 고성능 차들이 아니고서야. 그리고 그만큼 무게도 가벼워졌으니까. 차도 작아지고. 맞아. 단점이라고 하면 현대 기아에서도 그래서 전기차에 약간 급을 나누려고 하는 게 그 전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냐를 두고 급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고, 전륜 기반 사륜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. 일단은 큰 차이는 없다. 차이는 없다. 거주성도 큰 차이는 없다. 너도 EV6 많이 타봤잖아.
사실 많이는 안 타봤고 간간히, 같이랑 아는 형 차여가지고 음. 타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뭐 해봤자 몇 미리 차이, 몇 센치 차이여가지고. 아, 거주성의 차이를? 네. 근데 이게- 트렁크는 확실히 차이 나는 것 아 같던데. 트렁크랑 어. 폭, 아, 폭. 요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레그룸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- 불편하진 않다. 예. 나도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 크게 막 좁아서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. 왜냐면은 그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레그룸은 조금 그것보다 작다고 해도 차가 좀 네모 반듯하게 생겼잖아. 맞습니다. 이비스크는 뒤에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라인이지. 쿠페형 느낌으로 이제 내려오지. 맞습니다. 내가 예. 이 차를 그 계약하려고 했을 때 예. 그때가 8월이니까 좀 3분기 시작되는 지점?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이 좀 모자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내가 차를 받을 때쯤에는 보조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.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자체 보조금 안 받고 사도 돼요?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무조건 신청을 하면 지자체 보조금이랑 국고 보조금이 같이 신청되는 구조여서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. 일단 변속기가 없는 거, 그건 제일 큰 장점. 변속 충격이 없으니까 사실 뭐 원페달 드라이빙 하지 않는 이상은 멀미할 가능성이 적다. 그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하는 거는 얼마나 걸렸어? 괜찮아 지금은? 일단 저는 렌터카 타고 다니면서 그 그린카 타고 다니면서 전기차를 처음 입문을 해가지고 그때 원페달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아버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? 두 달? 정도면 거의 기본기는 마스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멀미를 나게 하냐 안 나게 하냐의 차이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6개월 이상? 아, 6개월 이상? 어르신들이니까. 아버지는 지금 그럼 적응은 하신 거야? 네, 적응하셨고 완전 그냥 뭐 거의 예상 브레이킹 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떼버리던데. 아버지는 이 차를 만족하셔? 아버지랑 같이 타잖아. 네, 아버지가 원래 사실 EV6를 구매하시려다가 3로 넘어오신 건데 그때 이제 넘어오게 된 계기가 EV6가 불이 났었어요. 불이 나가지고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서 그때 이제 딜러가 계약 취소해주겠다 하시겠냐라고 물어봐서 계약 취소를 했었고, 그러면서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아버지한테 어차피 EV3 내가 살 거니까 먼저 한번 타봐라. 그래서 전기차의 만족도가 좋으면 다시 그때 EV6를 사자라는 취지로 3를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6 안 사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일단은 3의 만족도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. 근데 시내 운전 빈도가 많으면은 오히려 작은 차가 편하긴 하거든. 그쵸. 한국에서는 큰 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작은 차가 확실히 편하긴 하니까 운전하기. 그리고 요즘같이 300 교통정책이 이제 보편화가 돼 있고 시내 도로에서 50km 이상 뭐 많아봤자 80km 이상 밟기 힘든 시내 도로는 사실 200마력으로도 충분히 뽑고도 남으니까 저도 굳이 아버지한테 고성능 차를 타라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EV6가 좀 더 실내 공간이 어쨌든 넓고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다는 게 좀 그거는 상급 모델로 넘어갈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데 그런 공간에 제약이 딱히 없는 사람들은 3로 가는 게 훨씬 낫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뭐냐, 아버지 골프 안 치시지? 예. 골프 치셨으면은 EV6가 갈 이유가 생기긴 하겠네. 그런 맞죠.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일단 가로 기준으로 골프채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. 세로로 넣으려고 해도 아마 시트를 폴딩을 한 상태로 넣어야 들어갈 것 같은데. 이게 네모 반듯해서 평소에 쓸 때는 짐 실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긴 짐이나 그런 건 조금 힘들다는 거잖아. 네. 근데 트렁크 공간 자체는 나쁘고, 근데 다만 이제 짐 실을 때 보통 다 같이 타서 짐을 싣는 경우가 없으니까 한 짐 실을 때는 전체 폴딩이 돼서 운전석 빼고 폴딩 시킨 다음에 짐을 실으면 갈만합니다. 그래서 사실 짐차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
근데 지금 이 차 경쟁차라고 할 만한 차가 한 대 나왔지? 아, EV4. 아니? BYD에서 나왔지. 아. 더 저렴한 전기차긴 하잖아 어쨌든.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를 나는 한두 번밖에 본 적은 없거든? 너 그 차는 어떻게 생각해? 일단 아토3랑 비교할 만한 차는 아닌 것 같고 굳이 아. 비교한다고 해도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롱레인지는 좀 다른 버전이다. 롱레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토3는 가면 안 되고, 만약에 스탠다드 혹은 캐스퍼 EV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아토3도 충분히 대안이 될 차라고 생각은 합니다. 다만 이제 뭐 실내 인테리어에서 좀 마감 품질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차가 있으니까 그것만 만족한다면 저는 아토3 나쁘지 않다. 근데 제 취향으로는 저는 일단 멀리 가는 차가 더 중요해서 디자인보다도 멀리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음 차를 사도 현대기아를 살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저희 이거 유튜브 촬영하시는 거 돼가지고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셨지 않습니까?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 뭘 선물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, 근데 뭐 기본적인 뭐 이렇게 매트나 이런 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또 차 하면 차 탔을 때 기분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제가 방향제를 준비했단 말입니다. 방향제 또 뭐 할까 하다가 네이버에서 재질도 깔끔하고 향도 이제 은은하게 잘 퍼진다고 하고 평도 많고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준비해봤는데, 지금 아까 출발하면서 띄우고 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약간 향은 좀 어떠십니까? 일단 향이 되게 뭐 좀 세게, 원래 보통 방향제 처음 달면 엄청 향이 세가지고 초반에 좀 몰빵했다가 나중에 좀 이제 은은해지다 못해 향이 약해지는데,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향이 나타나지도 않고 적당히 잘 퍼지는 것 같아서 좋고, 되게 약간 시원한 향이 나가지고 여름에 쓰기 좀 되게 좋은 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게 표면이 돌아간단 말입니다. 오. 그래서 그 만약에 조금 더 오늘은 좀 향을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좀 더 열어서 이제 향을 더 많이 내리게 할 수 있고, 오늘은 좀 빡세다 싶으면 이제 좀 닫아서 좀 더 은은하게 이제 향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나는 예. 지금 불독 방향제 옛날에 유행 엄청 했었잖아. 자동차 불독 있는 방향제 그거 막 각 많이 져가지고 크롬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거. 개 모양. 개 모양. 그거 쓰는데 그거 너무 눈부셔. 반사가 심해가지고. 근데 얘 약간 그렇게 광이 반딱반딱한 재질이 아니더라고. 그래가지고 반사가 좀 없는 거? 그래서 난 좋더라. 그리고 그 개 방향제가 내가 2개가 있단 말이야.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2개가 있는데 너무 커 걔네들이. 그래가지고 구멍을 다 막아버리니까 바람이 안 나와. 근데 이거는 크기가 좀 작고 깔끔하잖아. 맞습니다. 뭐 단순하게 딱 심플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난 그게 깔끔해서 보긴 좋더라. 그리고 이게 표면이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매트하다? 매트한 표면이어가지고 반사도 잘 안 되고, 그때 얘가 또 그레이 인테리어란 말이죠. 이 그레이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실버.